도전적인 사람들은 돈을 쓰기 전에 상상력을 씁니다. 어떤 일이든 상상력을 먼저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실제 했을 때 효과도 더 뛰어나거든요. 195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공상과학 소설에 푹 빠져있던 그는 어렸을 적 왕따를 당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숲속에서 개구리, 뱀 등을 잡아 해부하고 오두막을 짓고 며칠을 머무는 등 자연이 아이의 베스트 프렌드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심해 탐험 프로그램을 본 그는 이전에 결코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광경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고 나서 돈을 모아 약 3,000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냈고 약 500시간을 잠수함에서 보내는 데 썼다. 자연은 늘 상상했던 것 이상이구나.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상상력 역시 더 뻗어나갈 수 있다. 습관처럼 머릿속에 커다란 캔버스를 펼치고 상상의 나래를 마구마구 그려나갔던 소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상상했던 이미지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다. 영화 감독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 여기게 됐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했다.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진짜 관심사들은 이력서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없었다. 이력서, 나의 강점, 영화를 좋아합니다.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식당 웨이터, 트럭 운전사를 하며 먹고 사는 것을 겨우 해결했다. 하루하루 꿈을 체념하며 멀어져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날들. 그러다 세기의 SF 영화라 불리는 스타워즈를 보게 되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다시 올라온 그는 충동적으로 트럭 운전 일을 그만두었다. 굶어 죽어도 좋다. B급 영화와 저예산 영화를 다루는 제작사에 들어가 다시 영화에만 몰입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이토록 많았다니.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눈 딱 감고 시나리오의 한 문장을 더 써내려갔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한 편의 내 시나리오. 들뜬 마음으로 제작자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수번의 거절 끝에 한 영화 제작소의 책임자를 겨우 만나게 되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해내듯이 말했다. 속편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1에 넘기겠습니다. 단, 저를 영화 감독으로 기용해 주십시오. 영화에 들어간 전체 예산은 약 70억.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의 평균 제작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미래 사회의 암울한 묵시록을 그린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서막은 그렇게 오를 수 있었다. 역대 최대 흥행 영화 1, 2위의 기록을 모두 보유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 터미네이터 이후 에일리언 2, 트루라이즈, 그리고 아바타까지 그의 흥행 스토리는 끝이 없다. 사람들은 카메론을 만나면 어떻게 이와 같은 영화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지 비결을 묻는다. 제임스 카메론이 말하는 꾸준한 자기 개발을 위한 5가지 비결. 첫째,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기 위해 자연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 자연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상상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대자연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영감에 휩싸입니다. 모든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실행을 기초로 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미술, 사진, 음악을 가까이 하세요. 특히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새로운 감정이 휩싸이곤 하는데 그때 그 감정을 온전히 각본으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영감은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늘 대비하라.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고 있죠. 대화를 하거나 파티에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에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영감을 잊지 않도록 바로 외우거나 적어둡니다. 셋째, 그러고 나서 혼자가 되라. 어떤 시점에 이르면 자리를 잡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죠. 평소 일상생활 그대로는 집필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각본을 쓰는 건 저글링 같거든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나오다가 패턴으로 구체화되거든요. 이렇게 몰입하게 될 때까지 3, 4일이 걸립니다. 중간에 방해를 받으면 더 걸리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죠. 그래서 집필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거나 점심을 오래 먹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하루 6페이지를 쓸 수 없습니다. 넷째, 나서기도 해야 한다. 저는 과거에 많은 시간을 배우는 데 썼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영화라는 분야에서 임계점에 이르는데 한참 걸렸죠. 인내심을 키워야 했습니다. 임계점에 이르는 때를 안다면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할 때 그 아이디어를 팔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서야 할 때 기다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지막, 자신의 눈을 철저히 객관화하라.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빠지지 말고 자기 것에 취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작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몇 년 동안 자기가 만든 영화를 다시 볼 때입니다. 모든 프레임이 너무 친숙하기에 영화를 처음 본 새로운 관객의 시점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죠. 매일 수천 번씩 내리게 되는 모든 결정들은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을 와이퍼로 닦아내는 듯한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는 거죠.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꿈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망설였거나 혹은 너무 신중해서 자신이 믿는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갈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